이재명과 관련해서 이재명도 이제 급하기는 급한 것 같아요. 이재명만 급한 게 아니라 이재명을 지지하는 개딸들도 상당히 급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3일 토요일에 전부 서초동으로 몰려간답니다. 그러면은 이재명 개딸들만 몰려가면 그런갑다. 대검찰청 앞에 가서 시위하는 갑다 하는데 조국 씨까지 조국을 지지했던 그 네. 개국본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개싸움 운동본부. 이름도 근데 아주. 이름은 이제 조금 바뀌어갖고 지금 개혁 무슨 운동본부로 바뀌었어요. 예. 그 당시 지도부는 물러났고 지금은 그 이정열인가 김정열인가 그 개그맨이 지금 그 김정열이죠. 대표를 하고 있습니다. 그게 왜 그러죠? 그 사람도 조금 본인은 스스로는 의식 있는 그 사람 개다리 춤을 잘 춥니다. 예, 맞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서초동에서 합동 집회를 한다는 걸로 지금 되어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재명 세력과 조국 세력이 손을 잡았다. 이렇게 되려.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예.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2027년이라 그러면은 조국과 이재명이 서로 반대돼야 돼요. 예. 반대되는 세력인데 우선 지금 위기를 둘 다 조국 그 교수에 대해서도 5년인가 구형된 것 같은데. 맞습니다. 조국 자녀 입시 비리 문제. 그러니까요. 또 하나는 유재수 감찰 무마 사건으로 네, 지금, 검찰에서 네. 5년 구형을 때렸더라고요. 그러니까요. 전혀 반성하는 빛이 없이 명백한 사실조차도 부인한다. 이게 검찰에서 아주 중형을 때린 그 이유죠. 두 사람의 지금 공통점은 예. 둘 다 사법 리스크에 지금 있다는 거. 아주 최악의 궁지로 예, 지금 몰려가는. 그래서 우선 2027년이고 24년이고 간에 지금의 지금 위기를 탈피해야지 예. 2027년이 가능성이 있는 거지. 만일 두 사람 중 전부 다 어떤 형을 받아버리면 네. 피선거권 자체가 없어지기 때문에 열심히 할 이유가 없어지는 거거든요. 일단 소나기는 피해야 한다. 그러니까 소나기는 피하기 위해서 근데 한 사람의 힘만으로 예. 힘들다. 그리고 이재명의 그 인기를 좋아하는 사람이 있고 예. 조국을 또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 예. 그 연합 세력으로 힘을 과시하자 이거죠. 왜냐하면 이게 지금 벌써 조국 교수는 벌써 재판이 벌써 결심 단계에 있고 예. 이재명 대표는 지금 사법 리스크가 현실화될 그렇죠. 있기 때문에 예. 둘이서 어떻게 할 의미는 없는데 사법적으로 판단받으면 되는 사람들인데 왜 이렇게 하느냐. 결국은 그러네. 난국을 빨리 타게 할 검찰을 공통의 적으로 만들어 가지고 우리 힘을 연합해 가지고 한 사람을 더 보태 가지고 우선 이 검찰의 압박으로도 벗어나자 이건데요. 예.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게 지금 조국 교수는 지금 법원에 판결을 남겨놨지 예. 검찰하고 싸울 때는 아니거든요. 싸우려면 판사하고 싸워야 되는데 예. 그다음 누구야 이재명 대표는 지금 검찰하고 싸우는 거고 둘이서 하여튼 그래도 작은 있잖아요. 우리 원효원이는 집안의 부지깽이라도 예, 그렇죠. 하면 예. 그 둘이는 같이 연합하는 게 이재명이 살아남으면 그래도 조국도 도움이 안 되겠습니까?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예. 하면 복권해 주나요? 하여튼 이 둘이가 힘을 합쳐서 지금 현 난국을 타게 하자. 그게 우리 둘 다 사는 방법이다. 하는데 예. 제 생각에 둘이 같이 살아나면은 예. 또 한쪽은 망하게 돼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바로 그 점이 있습니다. 상대방이 적인데요. 나중에 가면 우리 공산당이 제일 하는 게 통일 전선 전술 아닙니까? 예. 딱 정권 잡기까지는 서로 힘을 합쳐 협조하고 딱 잡으면 숙청하고 뒤통수 쳐서 숙청 다 잘려- 박영은이나 이런 사람들 박근영이랑 다 그렇게 잘려 나갔죠. 그래서 둘이가 지금은 5월 동주라 그래야 되나요? 5월 동주에 동병상련 이렇게 할 그러니까요. 수가 있을 것 같은데 네. 그래서 그 심평 변호사라고 있지 않습니까? 네. 잘 아는 그 우리 사람도 고등학교 선배죠. 그렇고 네. 조수진 의원 국민의힘 지금 이재명에는 조국 측에서 힘을 보탠다니까 좋아할지 모르지만 조국이 이재명의 보완제가 아니라 사실은 대체제다. 대체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아마 지금은 같이 내일 하는데 속으로 저자는 실형을 받아야 되는데 또 이쪽에서는 저자는 검찰에 소환돼 가지고 완전히 망해야 되는데라고 속으로는 생각할 수 있을 겁니다 아마. 그런데 그 구호도 비슷하더라고요. 과거 조국 때 예. 내가 뭐 조국이다 그랬잖아요. 우리가 조국이다. 이번에도 우리가 이재명이다.
그래서 모이자 또다시 서초 항쟁이다. 검찰 표적 수사 중단하라. 그때는 검수완박인데 이번에는 이재명 지키기로. 그래 표도 갖고 이 구호도 뭐 이름만 바뀐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쪽수가 중요하다. 쪽수. 그러니까요. 저 광화문 이 집회하고 네. 시청 집회, 광화문 집회는 보수 쪽, 시청 집회는 진보인데 늘 광화문 집회가 인원이 훨씬 많아요. 그래갖고 늘 눌렸거든. 그러니까 자기도 이제 서초동에 가서 광화문하고 거기서 비교해갖고는 안 되겠다. 서초동으로 많이 모이자 하는데, 지난번 뭐 시청 앞 집회도 그랬습니다만은 그때도 실질적으로 뭐 촛불 연대인가 뭐 거기서 집회를 주도를 하고 있지만 그 인력 동원은 이심민심이라는 사실상 그 민주당 조직이 총동원해갖고 그렇죠. 전국에서 버스가 대절한다는 이번 3.1 집회에도 전부 동원이 되는 모양이에요. 친명성향 지지층이 박가리 운동본부, 민주, 진보, 유튜브 연대, 뭐 민주, 시민, 촛불 연대 그 사람들을 앞세웠지만 실질적으로는 민주당이 총동원되는 겁니다. 전국적으로 버스 그러니까 동원해가지고. 버스까지 동원한다는 거는. 예. 아유 참. 그런데 지금 사실은 민주당 내 이 비명 세력이라든가 중도 세력에서 이러다가 이거 제2조국 사태 되는 거 아니냐. 결국 대선에 진 것도 그 조국 사태 그렇죠. 때문에. 그것도 원인이 됐죠. 그게 큰 원인이 됐죠. 그래서 맞습니다. 이게 제2조국 사태 되면 이재명은 명분도 좀 조국보다도 더 약하지 않습니까? 약하죠. 조국 교수는 형수한테 욕도 안 했고요. 예. 그다음 뭐 전과가 뭐 있는 점지 모르지만 우리가 이번 사건 제외하고는 조국 교수는 뭐 교수니까 국립대학 교수니까 뭐 전과는 없었을 거예요. 이런 걸 이런 사람하고 그다음 이재명 대표는 지금 알려진 전과만 해도 뭐 전과 사범이라 그러는데 이번에 그리고 이재명 대표의 살아온 이력, 그다음 뭐 여러 가지 한 행태, 그다음 김성태 쌍방울 회장과의 관계 이런 걸 쭉 보면 뭐 조국 교수에 대해서 우리가 비난도 많이 했고 하지만 거기에 비할 바가 못 됩니다. 그렇죠. 그리고 그 조국 교수는 팬층도 두꺼웠고 그 말을 좀 너무 많이 해가지고 자충수가 된 면이 있지만 틀린 말은 아닌데 옳은 말을 너무 많이 했어요. 옛날에 유시민 씨 보고 그랬죠. 옳은 말을 가장 싸가지 없게 하는 사람이라고 그랬는데 조국 교수는 나름대로 좀 뭐 비난하는 사람도 많지만 있었는데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는 있죠. 너무 극과 극으로 갈리더라고요. 개딸들 같이 이런 분이 있는 반면에 절대적으로 반대하는 이런 세력이 많고 그다음 도덕적으로 너무 조금 안 맞다. 이런 사람이 막힌 두 사람이 지금 힘을 합친다는 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어떤 지금의 발등에 불을 끄기 위한 난국을 회피하기 위한 게 불과하지 어떤 이념이 서로 맞거나 도덕적으로 서로 맞거나 이런 게 전혀 아니어서 진짜 아까 제가 5월 동주라고 했지 않습니까? 서로 원수끼리 같은 배에 타고 있다고. 그래서 이게 뭐 내일은 뭐 어떻게 할지 몰라도 그리고 지금 조국 측으로서는 서초동에 모일 이유가 거의 없어요. 그렇죠. 재판 놔두는데 뭘 오히려 서초동 검찰청사 앞에는 이재명 대표가 가고 싶겠죠. 결국 이재명 이 개딸들을 중심으로 해서 친명 세력들이 서초동 집회를 시작하는 것은 궁극적으로 이재명 측도 이제 장애로 나갈 수밖에 없다. 그렇죠. 장애로 나가는데 세력화를 도모해야지. 사람도 안 오면은 나가봤자 그러니까요. 날씨는 추운데 우습게 되잖아요. 결국은 지금 촛불의 행동에 윤석열 퇴진 집회하는 게 그 촛불의 행동 아닙니까? 거기에도 지금 의원 7명이 가서 뭐 찬조 연설하고 같이 지금 행동하고 있고 거기 21명도 보조를 같이 하고 있는 그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결국은 그런 게 이제 군부를 자꾸 떼다가 검찰에서 본격적으로 소환, 기소로 들어가면은 장애로 나가려는 정치 탄압이다. 그런 시동을 거는 것 아니겠느냐. 이 서초동 집회라는. 저는 그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 윤석열 대통령 취임하자마자 탄핵이니 뭔 이야기 하는 게
결국은 이재명 대표 지키기 위한 어떤 그런 데서 비롯된 거지 실제로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거리도 하나도 없고 예. 그다음 뭐 지금 취임한 지 몇 개월 내 탄핵의 그 헌법도 안 읽어봤는지 자꾸 탄핵 그러거든요. 네. 뭐 심지어 이상민 장관에까지 탄핵 그러다가 탄핵거리가 없네 그러면서 다시 해임으로 갔지 않습니까? 그것도 해임도 국회의장이 협조를 해야 하는데 김진표가 민주당 출신 아닙니까? 그거에 대해서 민주당에서 2일날 처리를 하려고 했는데 합의 안 돼서 안 돼 하고 그냥 밀어버리니까 사실상 해임도 지금 무산될 이유에 김진표 뭐 스텝이 꼬여버렸어요. 김진표 의장이 훌륭해서 그런 게 아니고 예. 자기가 봐도 이거는 해임 건의한다는 게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니까 하는 거죠. 되면 했을 겁니다. 뭐 국회의장들 그렇죠. 더불어민주당 출신 국회의장들 그런 거 잘 하대요 보니까. 전에 박병석이든 뭐 문희상이든 검수완박 이런 거 다 했죠. 하는데 예. 그래서 이 윤석열 대통령 취임하고 나서 아까 뭐라고 그러셨습니까? 뭐 그릇도 안 되는데 뭐 윤여준 씨가 그랬다는데 윤석열 대통령 되게 아주 좀 얕잡아 보는 느낌이 있어요. 아니 양말하고 약한 말이다 이 말이에요. 예. 윤여준 씨가 그런 말 하면 안 되죠. 저기는 어지간히 흔들면은 윤석열 대통령이 뭐 어떻게 자기들 요구 그 요구란 게 딴 게 아니고 이재명에 대해서 더 이상 건드리지 말라는 요구 같아요. 네. 그것만 아마 윤석열 대통령이 들어주고 그러니까 영수회담 이런 거 있잖아요. 들어줬으면 지금 협조 좀 할 겁니다. 네.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이 어떤 사람입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자기를 임명한 문재인 대통령 밑에서도 나는 국민을 위하는 사람이지 사람을 위해서 일하지 않는다. 한 사람이 지금 바뀌었는데 그런 말 하겠습니까? 그런 범죄자 아닙니까? 그러니까요. 수사를 받고 있는 사람하고 어떻게 대통령이 앉아서 그렇게 그래서 하겠습니까? 저희 윤석열 대통령이 이재명 대표를 영수회담 만나 가지고 어떤 수사 결과가 나와도 국민들한테 비난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야합을 했다고 받을 수도 있고 처벌이 약해질 때 그렇죠. 뭐 이렇기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을 제가 볼 때는 이 더불어민주당에서 너무 좀 가볍게 보는 경향이 있다. 저 사람은 나무 밑에서 몇 분만 흔들면 떨어질 사람이다.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이 저는 정치 경력은 약해가지고 어떤 정무적 감각의 좀 부족으로 인해가지고 약간 그 좀 헛다리를 좀 짚은 건 있는지 몰라도 심지가 워낙 굳은 사람이기 때문에 쉽게 흔들리지는 않을 것이다. 아니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이제 한 6개월 됐지 않습니까? 점점 감을 잡아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우리 언론 기자들도 6개월간 수습기간이 있습니다. 6개월 끝나고 나면 이제 기자로서 나름대로 이렇게 하는 것이구나 하는 감이 생기거든요. 지금 보면은 이번에 저 민노총 화물연대 파 업무 개시 명령 내리고 업무 개시 명령 내리고 제대로 딱 법과 원칙에 따라서 지지율 올랐습니까? 지지율로 올라요. 아마 저는 이 화물연대 무릎 꿇고 들으라고 봅니다. 백기 투항하지 않겠나 저는 그렇게 봐요. 그게 6개월이라고 그러셨습니까? 취임한 지? 예. 생각에 검찰에만 오래 있고 정치에 들어온 지 1년 만에 대통령 되고 있죠. 그러면서 너무 인재풀이 좀 적었던 것 같아요. 그래 자기가 알 수 있는 사람이 검찰밖에 없었고 그러면서 근데 이제 6개월 지나고 그 내년 되고 이러면서 정계, 그다음 경제계, 학계 두루두루 이렇게 많이 만나고 하면은 인재풀이 넓어질 수 있죠. 이 사람도 좀 믿을 수 있구나. 지금까지는 검사만 믿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국민들 비난이 좀 있더라고요. 검사만 믿고 검사 위주로 금융 전부 다 검사니까. 그래서 제가 보니까 저도 그 사법연수원 다닐 때 검사를 저는 검사 아니잖아요. 검사 직무 대리를 4개월 합니다. 4개월 딱 하니까 검찰이 뭔가가 감이 타고 오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검사 좀 해볼라 했는데 결국은 뭐 판사로 갔는데 그러니까 제가 머리 좋다는 건 아닙니다. 어느 정도 머리만 되면은 한 몇 개월만 지나면 서울법대 나온 사람이 머리가 나쁠 리는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요. 몇 개월 지나면은 완벽할 수는 없지만은 어느 정도 감만 잡아도 지금 그 지난 6개월 같이 인사 문제라든가 이런 거 탈피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더불어민주당이 그런 걸 너무 얕잡아 보고 이 사람은 이 정치 경험이 없으니까 우리가 정치적으로 흔들어대면은 언젠가는 무너질 거다. 천만의 말씀입니다. 무너지진 않더라도 우리한테 유화적인 우리 쪽을 갖다가 배려해주는 어떤 수사라든가 할 것이다 하는데 제가 그건 잘못 본 것 같다. 윤석열이라는 사람의 캐리커터를 잘못 판단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6개월 지나면서
감을 잡았다. 이렇게 결론을 내리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